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유튜브 채널 JTB 뉴스가 선보이는 여의도 정치. 오늘은 최강욱 전 의원님과 함께 하겠습니다. 의원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예. 자, 내란 특검이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. 네. 많은 분들이 최소 무기징역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다라는 반응이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? 그렇죠. 한 소행에 비춰보면 국무총리라는 사람이 거기서 한 행동에 대해서 이제 계속 거짓말을 일삼아왔고, 예. 최근에 법정에서 나오는 여러 장면이나 딴 사람들의 증언이나 또 당시 상황을 녹화해놓은 CCTV를 보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움직인 모습들이 보이잖아요. 근데도 불구하고 무슨 뭐 만류를 했다느니 아무리 무슨 100번을 생각해도 기억이 안 난다느니 예. 이런 이제 말도 안 되는 거짓말들을 계속해서 좀 마음이 상하신 분들이 많은데, 일단은 특검 입장은 그런 것 같아요. 이게 특검은 원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기소를 했잖아요. 예. 내란 우두머리 방조로 기소를 해놓으니까 방조의 경우에 이 주범의 한 반 정도를 구형을 하거든요. 예. 그러니까 주범을 한 30년 정도, 그러니까 20년이 넘는 그 유기징역의 상한을 넘어서는 30년을 전제로 해서 한 15년 정도 구형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한 것 같아요. 근데 예. 아시는 것처럼 재판부가 재판 공판 진행 과정에서 공소장을 변경해라, 내란 주요 임무 종사까지 포함시켜라 이래가지고 공소장이 추가로 지금 변경이 돼 있는 상태란 말입니다. 이걸 네. 선택적 병합이라고 하거든요. 그러니까 판사 입장에서 내란 우두머리 방조죄를 선택할 수도 있고, 그 공소장 변경을 통해서 내란 주요 임무 종사를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거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서 뭐 구형량을 넘어서는 선고가 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고, 또 그럴 가능성이 꽤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일단 특검이 이 애초에 그 내란 우두머리 방조라는 거를 적용하다 보니 생긴 일종의 기술적 한계 때문에 15년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, 그러니까 20년을 구형하자니 그러면 본범이 40년이라는 게 되잖아요. 그러니까 예. 이제 그런저런 생각들을 좀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.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구형량을 되게 중요시하게 보도해오던 언론의 잘못된 관행 같은 게 있어서 그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많은데, 중요한 건 선고 형량이죠. 그 선고 과정을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예.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시청자들은 뭐 검찰이 예를 들어서 뭐 구형을 15년을 때렸다. 네. 그러면 뭐 선고는 뭐 반으로 줄어드는 거 아니냐. 그리고 또 뭐 2심, 3심으로 가면 계속 줄어드는 거 아니냐 뭐 그러는데, 지난번 그 대장동 사례에서 보듯이 네. 이번 그 판사인 이진관 부장판사가 15년 구형보다 더 높게 선고할 수도 있다. 그렇게 네. 보시는 거죠? 법원의 판결이 예. 여론이나 사회적 분위기에 영향을 받을까요, 안 받을까요? 좀 받을 것 같은 이번 그렇죠. 같은 경우. 판사들은 받는다고 할까요, 안 그럴까요? 근데 그렇게 말을 못 하겠죠. 그렇죠. 예. 말은 안 하지만 예, 예. 이거는 법사학적으로 그 분석해서 검증된 결과입니다. 이 사회의 변화나 여론에 따라서 그 변하거든요, 판결의 경향이.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어떤 적대적 감정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저렇게 판결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,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그 행동들 많이 했어요. 네. 최근에도 그런 말씀 하시던데,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사람 감금하고 뭐 폭행하고 여러 가지 했던 사람들이 다 의원직을 유지하는 형을 선고를 받았지 않습니까, 결과적으로. 예. 그러니까 난데없이 또 제가 소환되던데, 저는 날짜 시간 정확하게 안 맞는다고 의원직 상실시켜 놓고 거기서 빠르들고 설치면서 무슨 국회의원을 감금하고 했던 사람들은 왜 그렇게 되는 거냐라는 말씀을 하시던데, 어쩔 수 없는 어떤 한계라는 게 있죠. 근데 이번 건은 내란이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이 국민들이 다 보고 느끼신 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완전히 무시하면서 거기 도전하는 선고를 하는 판사는 선고를 하기에는 쉽지 않을 겁니다. 그러니까 예. 이번 일에도 많은 분들이 이진관 판사의 단호한 어떤 재판 진행에 대해서 많이들 통쾌했다고 할까? 뭐 그런 점이 있었는데, 지금 내란 사범들 중에 제일 처음 선고가 되는 사람이잖아요. 네. 그러니까 그런 무게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충분히 잘 인식하고 있는 걸로 보여서 저는 아직도 뭐 기대를 버리기에는 좀 성급하다 생각합니다. 그러면 구형 보통 한두 달 내에 1심 선고가 나오는 거죠? 선고 날짜를 오늘 잡지 않았어요? 결심 했으니까. 예. 예. 그래서 이제 1월 달에 선고가 나오겠죠. 예.
잘 아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지난 8월인가요? 그 특검이 한덕수 전 총리를 그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이제 불구속 기소를 했고 예. 그리고 이제 한 달 뒤에 재판부가 그러니까 이진관 부장판사가 그 선택적 병합을 요청하면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까지 지금 함께 한 거잖아요. 네.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무기징역을 그 예상했던 것 같아요. 그것 때문에. 그렇죠. 이제 그 법감정으로서야 이게 뭐 사형을 구형해도 아깝지 않을 사람인데 예. 사형 구형하는 거는 윤석열을 위해서 아껴두고 예. 윤석열, 김용현 등등을 위해서 아껴두고 한덕수는 무기징역 정도 구형하면 되지 않겠냐. 법 감정상의 생각이고요. 이제 법 기술자들의 생각은 이제 그렇게 하자니 이런저런 점들이 향후에 뭐 관련해 가지고 이게 좀 틀이 맞아야 된다. 본인들이 기소한 죄명하고 맞아야 된다. 이런 생각들을 한 것 같은데 그 앞으로 하여튼 그 판결하는 걸 보시면 그러니까 이제 방조죄를 적용했기 때문에 하여튼 생긴 일이다. 이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겁니다. 예, 그렇군요. 자, 그 한덕수 총리 그 중앙지법 영상을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놀랐을 텐데 네. 선택적 기억. 네, 그렇죠. 확실하더라고요, 진짜. 그러니까 본인한테 불리한 거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그 계엄 말을 듣는 순간 멘붕이 왔다라고 네. 기억이 안 나는데 네. 내가 계엄을 말렸다라는 거는 또 기억이 나는 거잖아요. 네.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지. 전형적인 아주 그 기름장어의 행태고 그 예. 평생 관료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영악하고 교활한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건데 이제 그런 점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여러 가지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거고 또 그 결과로 아마 제가 추측컨대 지금 검찰 구형이 15년 징역 15년을 구형하니까 이거보다 이제 확 줄어가지고 예. 무슨 막 징역 7년 8년 이 정도로 한덕수 봐주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들을 하실 거예요. 근데 제 느낌은 적어도 재판부가 지금 멀쩡한 정신을 갖고 있다면 저 15년은 선고를 할 수 있는 하한선이 되지 네. 그게 한덕수한테 뭐 큰 도움이 될까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들었습니다. 예. 그걸 보고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한덕수 총리를 이해하기 힘들었던 게 그 이상민 전 장관과의 그 CCTV를 보여주는데 한 그렇죠. 16분 동안 이야기했다는 거예요. 그렇죠. 한참을 진지하게 얘기하잖아요. 한참을 이야기했는데 어떤 말을 했는지 100번을 생각해도 네. 한 번도 아니고 100번을 생각해도 기억이 안 난다라고 말했어요. 그게 이제 잔머리죠. 그러니까 그 무슨 말이냐면 본인이 그냥 부정하기에 지금 너무 이게 시간이 길잖아요. 예. 그리고 화면 자체를 보면 굉장히 차분하게 종이 넘겨가면서 이상민이가 일어나게까지 하면서 종이 짚어가면서 설명하고 막 그러잖아요. 예. 그러니까 그거를 부정하려니 그냥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면 안 믿어줄 것 같거든. 그러니까 이제 잔머리를 쓰면서 매를 버는 게 100번을 생각해도 기억이 안 난다. 진짜 기억이 안 난다. 내가 멘붕이었다. 이런 식으로 이제 변명을 하는 건데 아니 그 말을 누가 믿습니까? 저기 이렇게 매를 버는 거예요. 차라리 저 때 그냥 저도 이제 이상민이 실세고 대통령으로부터 이런 지시를 받았다고 하니까 이런 어떤 얘기를 했는지 내가 들어보고 반대하려고 했다라고 차라리 거짓말을 지어냈으면 예. 듣는 사람이 이렇게 화가 나진 않을 거예요. 예. 하여튼 참 뻔뻔하고 나쁜 사람이다라는 것만 더 가중된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이런 경우 괘씸죄가 적용되나요? 어떤가요? 그렇죠. 이제 예. 만약에 제가 재판받는데 그랬다고 했으면 어떨까요? 그걸 생각해 보시면 의원님한테는 중형을 때렸겠죠. 저는 당연히 사형 선고했을 것 같은데